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파이어족이 되자라는 주제로 한동안 이제 유행했던 신조어입니다. 파이어족. 미국의 이제 젊은 경제적 자유인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꼭 누리자. 이것이 이제 제갈량 TV의 모토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갈 때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딘지도 이제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만약에 모른 채 간다면 정말 지루하고요. 금방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하는 일이나 뭐 어떤 사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치지 않고요, 좋은 마음으로 꾸준히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드릴 책 2권과 함께 핵심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추천 관련해서 이제 저도 주변에서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뭐 추천도 받기도 하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줬다가 이제 아닐 수도 있고요. 뭐 베스트셀러나 유명하다고 이제 책 뭐 하는 책들 막상 보면은 그냥 뭐 보다 덮어버린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투자에 대한 제 스타일이 어떤지 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이제 독고다이 스타일이죠. 내가 이제 반드시 내가 직접 살펴보고 확인해서 괜찮으면 하고요,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렇습니다. 뭐 남한테 뭐 끌려다니지도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이제 읽고 싶은 책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남들 따라서 언론에서 좋다고 하는 책 그대로 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는 거, 읽고 싶은 거 그렇게 그냥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만약에 읽고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 또 그 안에서 다른 책도 찾을 수 있어요. 뭐 책 읽으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쭉 독서를 하다 보면 내 스타일도 나오고요. 투자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하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많이 책을 읽는다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라도 뭐 한 권이라도 읽고 제대로 내가 실천해서 이걸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변 이야기나 어떤 방법이 좋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 막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자기 개발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모든 책 사서 보는 것보다 도서관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잖아요. 매주 저도 이제 아이랑 함께 도서관 가고 있는데, 뭐 비용도 안 들이고 한 사람이 어떤 뭐 3, 4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인생, 내공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읽고 나서 정말 뭐 소장하고 싶은 것만,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럼 처음 경제적 자유 추천 책입니다. 파이어족이 온다.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네, 파이어. 예. 도서관 마크가 찍혀 있네요. 이건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거라,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이제 파이어족이 온다입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뭐 나가는 것도 많고 저축 투자할 여력도 없고 나 지금 너무 빠듯하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보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어가 뭐냐면 파이어 발음이 안 좋은데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예요. 그리고 R는 리타이어 얼리, 그러니까 조기 은퇴입니다. 이제 이게 미국의 어떤 30대한테 좀 오래전에, 뭐 아주 오래된 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 되게 유행된 풍토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파이어족을 목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나왔냐면 극단적인 절약과 투자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30대 막 이런 때 빠른 시기에, 뭐 저희도 사실 뭐 느린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극단적 절약,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집이 아닌 캠핑카에서 막 자고 생활하면서 이런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절약은 예를 들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들이, 제가 궁금했던 건 이들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결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일반 주변 얘기와 실제와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는 근데 좀 많이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책의 저자가 연봉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뭐 제가 좀 헷갈리는데 부부 소득인지 개인 소득인지 모르는데 부부 소득 같아요. 한 1억 5천, 1억 거의 2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뭐 딸리지 않는 그런 중산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득 중에 소비가 거의 한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에서 2억 사이인데, 뭐 환율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다 그러면 한 1억 8, 9천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다 이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저축할 여력도 없이 그냥 버는 족족 이제 써버렸고요. 뭐 직장도 안정되고 급여도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뭐 부족한 거 없이 뭐 여가 레저 생활 즐기고 아이한테 뭐 할 거 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저자가 이제 어느 날 출근하다가 그 미스터 머니 머스테시라는 그 팟캐스트,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제가 보니까 피터 헤드니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이런 부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파이어족 얘기를 듣고 이제 머리에 망치를 맞은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출근에 내려서 이제 멍해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삶을 완전히 바꾼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변화의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자신이 이제 지금 상태로 이제 앞을 바라본 거예요. 예, 앞을 바라보니까 일은 평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되게 암울해진 거죠. 계산기로도 돌려봅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있었을 때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지금 그대로 갈 때랑 만약에 내가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좀 더해서 가면 딱 봤는데 은퇴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충격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하는 게 파이어족 관련 뭐 영상 팟캐스트 계속 듣고요. 이제 그들하고 미팅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강의 듣고요. 어떤 좋은 교육 듣고 뭐 찌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고 좀 가치를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가치를 더해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아닌 거 자꾸 이제 덜어내는 그런 과정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 만나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현재 소비 상황을 좀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 거 비용 지출이 엄청나게 되어 있었죠, 원래 그 주인공이.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회원권부터 시작해서 뭐 요트, 모임, 아이 관련된 거 비용들, 그냥 생활하는 것들, 뭐 렌탈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고 이제 바꾸기로 합니다. 근데 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좀 이렇게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라도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실행을 합니다. 이제 가족하고 함께 한다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와이프는 아니면 내 남편은 그게 아닌데 그냥 그러면 저는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저도 좀 괜찮게 봤던 게 여기서 이제 서로 간의 버킷리스트, 행복 리스트. 당신은 언제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나한테 한 10가지만 써줘.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작성하고 공유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가 되게 놀란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족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예.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가족하고 차 한잔하는 거,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같이 뭐 TV 이런 거에 되게 그러니까 상위 레벨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나 차들도 뭐 가족과 함께 할 때 뭐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이런 거 집 차도 계속 이제 줄이면서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되게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해야 될 목표가 있었고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이제 합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 패턴과 방식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언급만 됐어요. 예, 그냥 뭐 지수 연동 투자, ETF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준 메시지가 좀 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도 있지만 소득이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소득이 6, 7천만인가 뭐 쓰는 건가 그래서 이거 이상 되면 우리 이제 어떤 그 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돈 쓰는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절약 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내 삶에 있어서 돈을 저는 좀 의미 있게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아껴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떤 돈의 가치, 그다음에 효용 그런 거를 정확히 좀 인지한 상태로 그러니까 돈의 어떤 역할, 돈의 의의 이런 거를 갖다 잘 알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돈의 주인으로서 이게 잘 통제하는 거죠. 잘 다룬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삶도 대부분 사람들과 좀 다르게 만드는 그런 가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앞서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과정들이 꼭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투자 뭐 그런 측면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니면 사람들 만나면서 버는 족족이 다 쓰고 이제 힘들다고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상황이나 시대 한탄하고 이런 분들 계시고 자기가 좀 어렵게 자라서 아이한테는 좀 부족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막 뭐 엄청나게 막 지원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 애들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경제에 대한 거, 돈의 소중함을 좀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내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핑계 그만 대지 말고요. 예, 우리 다 성인이니까 핑계 대지 말고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정신 차리고 좀 앞으로의 내 그런 상황들 그리고 좀 내가 바라는 것도 보고 내 현재 상황도 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책은 뭐냐면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파이어족이 온다 그 안에서 이제 거의 한 두세 권인가 책이 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데 예, 부자 교육이란 책입니다. 예, 이 책도 제가 봤을 땐 저도 좀 되게 감명 깊게 현실적으로 되게 괜찮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자도 이제 미국에서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책을 쓴 이유가 자신의 딸에게 어떤 경제와 투자 관련 교육을 하다가 이분도 사실 투자에 있어서 되게 좀 뭐 팬들도 많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그런 교육을 하다가 아, 내가 좀 책을 써야겠다는 영감을 떠올렸고요. 딸을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하고 좀 같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요. 공부하고 실행하고 뭐 결과도 보고 중간 과정도 점검하고 이런 거 저는 이게 좀 정말 의미 있고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보다 좀 기분 좋고 즐기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장 왔는데 떨어졌는데 아이 앞에서 막 떨어졌다고 짜증거리고 투덜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도 뭐 이제 함께한 과정들인데 그런 것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제가 봤을 때 되게 현실적이고요.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돈은 내 것이고요. 내 돈보다 내 돈을 나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값진 게 자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전한 투자는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요. 좀 재미있는 게 이 책에 나오는 게 조직 탈출 자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좀 동요로 쓰는 게 뭐냐면 엿먹어라 자금이래요. 엿먹어라 자금. 예, 저는 이 엿먹어라 자금이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 독립을 추구하는 목적이 은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권. 예, 그러니까 됐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조직 탈출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남들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고요. 오롯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거 이것만 여기에만 이제 내 시간을 이제 쏟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금이 있으면 뭐 회사 안 나가도 되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금, 조직 탈출 자금, 예, 제가 더 좋아하는 거 엿먹어라 자금.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했고 저자가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가족을 구한 거는 딱 세 가지라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진짜 특별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소득의 50%를 저축한다.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는 앞서와 똑같아요. 투자는 오직 지수 연동 투자 ETF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ETF는 이제 뱅가드, 뱅가드는 이제 존 보글이 90년대 중반에 이제 창립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 뭐 뱅가드 애찬문자더라고요 보니까 책에서 이제 뱅가드 ETF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글로벌 주식, 뭐 어떤 채권 이런 거 투자하는 ETF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과는 아마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지. 저 경제적 자유가. 그래서 저자가 그걸 한 게 주식 투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이걸 또 설명을 하고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뭐 어쨌든 여러 대안 중에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단순함은 저 역시 이제 깊이 공감하고 우리들이 좀 추구해야 할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우면 안 될 거예요. 어려우면 참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 스토리 아마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아주 오래 기간 계속 사가지고요. 부자가 된 택시기사시고 네이버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죠? 전원주 누님인가요? 하이닉스 평단이 8, 9천 원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3만 원, 14만 원 그렇게 하나요? 저 요즘 자주 안 봐서. 이걸 8, 9천 원에 샀으면 이거 얼마나 많이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해서 만약에 부자가 된 거는 잘못된 건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투자해서 성공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 자유 자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200만 원 있어도 이제 가족 생활하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미국 주식으로 연에 20% 성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1억만 있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난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돼. 그럼 나는 별로 이제 없어서 한 펀드로 한 10% 정도? 난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5억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생활, 우리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상황, 그 다음에 소비 패턴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여기에 더해지는 게 투자겠죠. 나 어떤 실력이나 내공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자유 플랜은 완전히 이게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좀 내게 맞는, 그러니까 내 거잖아요. 내 로드맵을 만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펀드, 뭐 ETF, 주식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굳이 뭐 그걸 많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막 펀드 막 6, 7개 저는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뭐 ETF도 하나만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주식 이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여기 하나만 잘 골라도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으면 신경도 잘 못 써요. 막 펀드 예를 들어 6, 7, 10개 그냥 수익률 낮은 거 좋은 걸로 그냥 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펀드도 저는 뭐 한 두세 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갈팀이 말씀드린 게 펀드 한 4개죠. 그다음에 ETF 뭡니까? 3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S&P 그거는 뭐 여러분 선택이니까 주식도 한 2개, 뭐 애플, 테슬라, 마소, 뭐 아니면 중소형주 몇 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뭐 펀드 제 개수를 말씀드렸고 지금 펀드 ETF 주식 한 10개에서 12개 뭐 다 가야 되나?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본인이 맞는 것만 한 몇 개만 추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개도 괜찮고 5개도 괜찮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예. 그래서 방법이 좀 다양한 것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내가 가진 필살기 한두 개 정도 뭐 두세 개 이것도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각자 영역에서 뭐 두각을 보이면서요 지속적으로 성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결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결론입니다. 진정한 부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인들 중에는 뭐 물론 경기나 투자 이런 개별 투자 대상 상황 등의 해박한 지식 뭐 내공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자기는 뭐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기 뭐 주변의 전문가 둬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어떤 방법이나 전략들을 짜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이게 뭐 옳고 그르고 이건 아니고 기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계획 그다음에 그런 어떤 습관 그다음에 그런 거 잘 맞춰서 계획도 한번 플랜적인 거 잘 세워보시고 방향 이게 잘 잡혀져 있어야 내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꾸준하게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인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